모시리다 진리의 계정에 부지런히 닦으리라 거룩한 부처님 계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리한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리합니다. 하루속히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빛을 밝혀주소서. 바라옵건대 이 공덕으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평화와 복덕이 항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스님께 앉은 채로 담배 올리겠습니다. 왜 격식 잘 주니까 비가 한 번 오고 이렇게 가을 날씨가 되는 게 무슨 좋아한지 나는 비 한 방이 이렇게 되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게 그냥 폭염에 지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나로 그냥 우리 인생도 생로병사라는 추나추동 같은 주기가 있으나 태어났는데 태어난 줄 모르고 그 다음에 늙고 있는데 늙고 있어요. 아직 젊어요. 젊어요.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아침에 샤워하면서 거울 보고 있으면은 내가 좀 변한 것 같은데 또 마음은 또 어떻게 계속 그렇지 않고 젊고 그대인 것 같고 유지하고 싶고 그래서 근데 또 병드는데도 그냥 병들었어요. 빨리 나야 돼요. 빨리 나요. 빨리 나요. 절대로 안 죽고 싶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비 한 번 와서 그냥 가을이 그냥 앞에 탁 오듯이 어느 날 갑자기 늙음도 딱 내 앞에 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병드는 것도 내 앞에 딱 와 있고 죽음도 딱 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아요. 절대 나한테는 그게 안 올 거라고 생각. 절대 그게 나한테는 그렇지 않다. 안 올 거라 생각하는 그걸 갖다 우리는 고 이렇게 얘기해요. 고통이라고 했을 때 뭐 그렇게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전혀 생로병사라고 알려줬는데도 그때 그냥 딱 맞이하면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걸 갖다 고이랍니다. 근데 그 고를 모르는 것을 우리는 무명 이렇게 고를 모르는 것을 무명. 그러니까 내 앞에 딱 올 문제인데 내 문제인데도 그걸 모르는 것을 무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불교의 가장 기본은 자기 문제, 즉 고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고를 모르고 있는 것, 무명인 채로 자꾸만 윤회하는 것. 윤회라는 것은 계속 어떻게 잘못된 것을 반복하는 것을 윤회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류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윤회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고인 줄 모르고 계속 윤회하는 삶, 그걸 갖다가 뭐냐면 중생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명을 알아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명이 뭐냐니까 모든 사람들은 생존의 업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살아가면서 업. 내가 지금 신구의 몸 가지고 있죠, 그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있죠, 그죠? 다 이거 그냥 다 가지고 있는데 요것을 갖다가 내가 그냥 생존의 업인데 업이라 생각해요? 그냥 나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 생존의 업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생존의 업을 알기 위해서는 생존의 업력을 알아야 됩니다. 생존의 업력을. 그러니까 생존의 업, 말하는데도 힘이 있단 말이야. 생각하는데도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몸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이 필요한데 그 업력이 있는데 그 업력을 잘 몰라요. 그 업력이 뭐냐라고 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자꾸 분리시키는 거야. 여기 다 앉아있죠? 여기는 나만 앉아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앉아있을까요? 다른 사람도 같이. 다른 사람들 앉아있다 그러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생각은 다 나만 앉아있지. 그죠? 다 나만 앉아있지. 여기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나는 다른데 라고 생각해요? 나는 나라고 생각해? 나는 나지. 다 나가 앉아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나라고 하면서 그냥 타인을 구분해 내고 있잖아요. 다 나일 뿐이에요. 다 난데 다 뭐냐면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가 다르냐라고 하니까 업으로 살아가는 패턴이 다 달라요. 사람들은 어떻게 다 업의 패턴이 다르지. 내가 몸으로 살아가는 거, 말로 살아가는 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 패턴이 다르잖아요.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나만 그 패턴이 맞는 거 같고 다른 사람 패턴은요 너거든. 또 그거는 어떻게 다르거든. 다르거든 아니고 어떻게 틀리거든 아니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패턴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패턴이 옳다고 했으니까 내 패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무명이라고 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아버지는 아들이 그냥 빨리빨리 집에 들어오고 직장도 빨리 가지고 친구 그만 만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애들은 친구 만나요 안 만나요? 친구 만나죠. 너무 만나요? 거짓말. 아니 안 놀았지. 지금 요즘 애들처럼 안 놀았지. 그래도 그때는 되게 놀 생각만 했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뭐 젊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지금 네가 일찍 들어오고 친구 덜 만나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 생각만. 그 애들의 젊음에 대한 생각은 해요 안 해요? 간혹 하긴 하지. 어? 그래. 어? 니도 젊은데 친구 만들면 언제 노냐.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오는 얼굴 딱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은 싹 없어지고 누구 닮았다는 거니까 이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나라고 여기는 분리 나만이 옳다라는 그다음에 내 업의 패턴 해서 그걸 또 뭐냐면 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 다 세상은 다 뭐냐면 사람들은 나만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만 옳다라는 것이 사람들은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나라는 것은 그냥 나가 아니고 뭐 하고픈 뭐 하고자 하는 나예요. 나는 뭐 하고픈 뭐 하고자 하는 나지. 그냥 그대로 있는 나는 아니단 말이에요. 즉 어느 것에 뭐냐면 적절하게 반응하고 주관적 충동으로 뭐냐면은 작용하는 나. 주관적 욕구가 있는 나죠. 주관적 욕구가 있는 나지. 그래서 뭐냐면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거 밝히기가 쉽지 않아요. 명상하고 뭐하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관적 충동 내지는 반응에 대해서 알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도 어떻게 내면적으로 관찰하면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게 있죠.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게. 그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니까 내 느낌은 좀 뭐냐면은 공부를 그 다음에 자꾸 이야기 들으시면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고자 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자 하는 게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나중에 똑같은 음식을 받아도 먹는 순서가 다 다르다니까. 여러분들은 맛있는 것부터 먹어요? 맛없는 것부터 먹어요? 맛있는 것도 먹죠, 그죠? 옛날보다 참 이기적이 된 거야 이게. 그전에는 어떻게 고깃국 떠주면은 고기를 맨 나중에 아끼고 왜냐면 이게 없어지니까 빨리 먹으면은 나중에 섭섭해지니까 그래서 아끼고 먹다가 나는 내 형한테 많이 뺏겼어요. 나는 아껴놓는데 쏙까지 가는 거야. 억울하죠. 근데도 뭐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지금 같으면 아주 그냥 내가 덩치가 더 크니까 그러겠는데 나라고 생각하니까 섭섭해요. 인정하면 분리되는 것 같잖아.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아들을 인정하는데 내가 좀 섭섭해진다. 섭섭해진다면 나는 아들을 계속 욕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들을 뭐냐면은 인정 안 하면은 행복할까 괴로울까? 걔는 인정 못 받아서 열받고. 근데 인정 뭐냐면은 못 받는데 뭐냐면은 나는 어떻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괴롭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면 괴롭죠. 즉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탐욕으로 내가 세상을 자꾸만 다른 타자를 바라보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인정하면은 조금 섭섭한 것 같죠. 섭섭해도 인정하면은요 우리라는 연대감이 생겨요. 인정해서 우리라는 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해서 우리라는 연대감이 생기질 않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우리라는 연대감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왜 인정도 못 받는데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인정도 못 받는데 인정도 안 해주는데 따라올 리가 만무하잖아.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라는 연대감이 생기질 않습니다. 반드시 인정해야 뭐냐면 우리라는 연대감이 생겨요. 인정을 해줘야 뭐냐면은 내가 진정한 나의 확장이 일어나요. 나의 확장이라 그래요. 나로 보면은 자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 잘못이 진짜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자살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 숨기고 나는 절대 안 그랬어라고 뭐냐 변명하고 싶어요. 사람마다 틀리죠. 사람마다 틀리지. 통상 아니 내가 10호에 묻다는 이야기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내 잘못에 대해서 자꾸만 변명하고 싶다는 것은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잖아. 보듬고 안고 싶잖아. 근데 타자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어떻게 나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나 아니거든. 내 안에 뭐냐면 잘못을 자꾸만 변명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사랑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타자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냐면은 타자의 뭐냐면 그것은 나누고
실책하고 따지고 싶거든. 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것이 우리라고, 즉 나이가 확대가 되지 않는 거죠. 나라는 놈이 확대가 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느냐,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자기 업의 패턴에서 자기가 성공하는 기호가 다 다르거든. 그 기호대로 살아갔었거든. 자, 그 기호대로 살아가는 것은 행복할까 괴로울까 했을 때, 아, 헷갈리죠. 내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편식해랬어요, 골고루 먹으라 했어요. 골고루 먹으라 했잖아요. 요즘은요, 요즘 편식해도 된답니다. 왜냐면 자기가 그냥 몸에서 그렇게 땡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끄떡끄떡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골고루를 포기해요, 못해요? 골고루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해서 불교는 골고루도 아니고 편식도 아닙니다. 편식에서도 자유롭고 골고루에서도 자유로운 얘기. 골고루 먹을 수도 있고 또 그것만 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도 뭐냐면 입맛은 괜찮거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편식이냐 골고루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는 것을 벗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것을 따지지 않아야 되거든. 근데 그러한 관점의 선호, 나는 이것이 좋다가 뭐냐면 나하고 너를 자꾸만 따로 분리시켜놓는 거야. 분리시켜놓는 거야. 그래서 선호하지 말아야 돼. 아유, 우리 대원정사가 집을 마련해가지고 12월달 이사 가잖아요. 그래서 이사 가는데 다음 주 일요일 날 이제 우리 답사 가잖아요, 그죠? 이사 갈 집. 이사 갈 집 저 보라매 병원 앞에 이제 자리를 구해가지고, 에? 여기. 집사놓고 가요. 몰랐어요? 오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최근밖에 안지 지금 20일도 안 돼. 원래 갑자기 뭐 일이 생기려면 갑자기 그렇게 비 한 번 와가지고 가을 되듯이 우리도 왜 이리 될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비 한 번 왔더니 그냥 가을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가는데 우리 이사갈 집이 지금 뭐 하느냐면은 예약 다 하고 왔지. 예약 다 하고 왔지. 그래서 내가 또 출출하면 안 되니까 좋은 밥을 싸라 그랬지. 좋은 밥 싸들고 가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다음 주 완전히 무슨 뭐 기대되죠, 그죠? 그거야. 그걸 갖다 겉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게 좋다, 이게 아니다라고 자기 의사 표현하고 얼굴로 표시 내고 살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자꾸만 나라고 집착을 하고 내가 뭐 하고자 하는데 자꾸만 반응을 해서 괴롭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자유롭지 못하고 나한테 딱 구속되어 있거든. 우리도 부자에도 만약 시간 나시는 분들은 오세요. 그래가지고 집이 어떤가? 집은 뭐 집 없는데 저리 두 개면 골치 아픈 게 많아요. 다른 비용도 많고 이제 세가 너무 많이 나가고 해서 세 나가느니 뭐냐면은 집 사는 게 안 낫나 해서 이제 집을 샀죠. 잘했죠, 그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맥주 마시러 온다니까. 맥주도 먹고 좋으니까 사.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게 보통 일이 네. 아니지. 그럼요, 보통 일이 아니지. 우리 이야기 나왔으니까 까먹지 말고 우리 홍봉보사님하고 이하신 보사님하고 또 특별 보시 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어느 장면마다 뭐냐면은 딱 계기가 있죠. 모든 변화는 모든 일은 그날 딱 다가옵니다. 근데 찰나에 잘 잡으셨어요. 항상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으면서 맞이하는 거하고 전혀 그거의 준비가 없다가 맞이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한테 생로병사가 있지만 그 노병사를 항상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염두에 두고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 마음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으면은 그 노병사가 왔을 때 그 노병사가 부담으로 느끼지도 않고 노병사를 견뎌내고 그 다음에 노병사를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딱딱딱딱 다가들면은 비통함밖에 남지 않죠. 후회밖에 남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에 비통하고 후회하면서 그것에 꼼짝없이 노병사에 당하면서도 다음 생에 또 노병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게
윤회거든요. 윤회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내 하고자 하는 대로 막 살아서 그래요. 내가 선호하는 대로만 살아서 그래요. 선호하는데 그 선호하는 대로 그 선호의 대상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예? 나는 뭔가 좋은데 그것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와요? 안 옵니다. 안 오기 때문에 괴로워. 뭔가 좀 오라는데. 근데 어떻게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은 그건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나한테 다가 와요. 그래서 괴롭죠. 그래서 어떻게 나는 아이고 나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다 라고 살라니까 너무 삶이 밋밋하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괴롭죠. 사람들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가지는 게 망상이라는 걸 가져요. 망상. 망상이 뭐냐니까 막연하게 기대하는 생각입니다. 막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내가 100일 기도 올릴 때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기도 올려요?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기도 올려요? 그죠? 막연하게 기도하면서 뭐냐면은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은 확률이 0.001% 될 확률이 막연하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기도하면은 확률이 30-40%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올라가느냐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30-40%로 보는 게 내가 구체적으로 계획했다고 해가지고 100%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10계단이 있다면요. 내가 조금 뭐 기도하고 뭐 한다고 집중한다고 해요. 10계단 한꺼번에 뛰어올라요. 겨우 한 계단 올라가요. 겨우 한 계단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계획 세운 사람은 한 계단 올라가더라도요. 그것이 다음 계단이 보이기 때문에 30-40%를 느끼는 거예요. 나머지 어떻게 100%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막연한 사람은요. 한 계단 올라가도 한 계단 올라가는지 모르고 그 한 계단에 실망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와. 2계단 올라도 어떻게 2계단에 실망하고 다시 와. 왜? 그게 망상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대한 상상. 100%를 다 상상하거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요즘 숨기도 하지만 우리 아들이 점수 몇 점 받아야 돼? 모의고사 점수 제일 높은 거에 플러스 20점 받아야 돼. 부모들 기도하는 마음이 모의고사 치죠, 그죠? 모의고사를 막 치면은 부모들은 제일 높은 점수가 가장 그것은 기본으로 베이스로 까는 거야. 그 위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한 20점 더 얹었으면 좋겠는 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근데 그 모의고사에 최고점이 나와요. 모의고사에 최저점도 나올 수 있어요. 최저점도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최저점은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사람들의 망상이라는 거예요. 네? 확실하게 이게 그냥 그 다음 100일 이후에 드러날 항목도 사람들은 막연하고 이렇게 기대하는데 다른 건 엄청나게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말이 그냥 명언처럼 다 들려도 내 마음에 그게 뭐냐면 내 생활에 딱 와서 맞닥뜨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니까 사람들한테는 망상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망상은 어디에? 자꾸만 내가 선호해 버릇해서 좋은 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선호해 버릇해서 생기는 게 망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망상으로 살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망상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를 실망되게 하는 게 망상입니다. 막연한 기대는요. 항상 나한테는 실망이라는 놈을 수반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망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공부의 첫째 방법은 다른 것도 있지만 첫째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망상을 가지지 않아야 돼요. 망상을 가지지. 막연한 상상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왔을 때 우리는 바른 의욕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망상을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는요 욕망만 일어날 뿐이에요. 욕망만. 그런데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의욕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망상이 제거되면은요, 내가 선호하는 것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인도 그냥 성주순례만 가면요, 요즘 안 그러는가? 요즘 워낙 인도에 또 호텔급으로 많이 가니까 그 전에는 인도 그냥 뭐냐 밥하고 물하고 다 안 맞는다고 쌀 가져가고 고추장 가져가고 김치 가져가고 난리 났거든. 그러면서 부처님 성지순례한대요.
부처님이 고추장에 밥 비벼 먹겠어요? 카레에 밥 비벼 먹겠어요? 인도니까 카레. 카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인도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카레를 드셔봐야 인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입맛이 안 맞다 이거라. 입맛이 안 맞다. 그러니까 부처님 못 느끼고 오죠. 우리나라 부처님 맨날 비빔밥 부처님이라 고추장에 그런 중요한 좋은지 모르지만 저희 가면 다 비빔밥 주니까. 왜냐면 탁발하면 이 쪽에서 이것저것 저기 쪽에서 저것 쪽에서 비빔밥 알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는 고추장이 없어서 고추장 안 하면 비빔밥이야. 고추장 같이 비비려. 자,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선호하는 건 있으되 그 선호하는 것대로만 살면은요, 나는 다양성, 풍부한 경험에서 뭐냐면은 나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다니까. 내가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 선호하는 것에서 자유로우면 되는데 선호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왜? 그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망상을 뭐냐면은 버리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선호하는 것 말고 내가 이게 좀 뭐냐면 선호하지 않았지만은 요것을 한번 해볼까라는 뭐냐면 새로운 용기를 내면은 나와 너를 분별하고 내가 뭐뭐 하고자 요것만 하고자 하는 편협된 뭐냐면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떻게 생존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뭐냐면은 자세로 어떤 뭐냐면 느낌으로 내가 생존해 가고자 가고 있구나 하는 내 업력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 업력에 대해서 알면은 뭐냐면은 나는 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망상부터 제거해라고 부처님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그 망상이 뭐냐라고 하니까 첫째 내가 본 거는 다 사실이라고 믿는데 내가 본 게 사실이겠어요? 사실 아닐 수도 있겠어요? 아닐 수도 있죠. 사실 아닐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실에 대한 내가 본 것에 대한 집착을 너무 하지 말고 내가 들은 것은 진실이라고 하는데 진실이겠어요? 진실 아닐 수도 있겠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진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만이 진실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고 예? 내가 생각하는 의미만이 꼭 바른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의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내 아는 보살 아들내미가 할아버지가 서울대 가는 게 그냥 소원이었어. 그래서 얘는 서울대 갔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는 합격증 딱 준 거야. 근데 진짜 지가 가고 싶은 데는 포항공대라. 그 포항공대를 딱 갔어. 할아버지는 합격증 준 거로 쟤는 이제 끝냈다는 거야. 그 포항공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그놈 뭐 하는데 서울대도 묻고 포항공대도 묻고 공부 잘하겠죠, 그죠? 그 아들이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요, 포항공대 가가지고 공부는 이제 끝났다 해가지고 놀다가 아이고. 포항공대 나와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예?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뭐냐면은 얘는 공부도 잘하지만 공부보다는 축구가 더 좋아. 조기 축구에 나가는 게 얘는 더 좋아. 그래가지고 조기 축구에 나가고 중소기업 자기 그냥 동네에서 아는 형 하는 중소기업 다니는데 초등학교 때 짝지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얘가 지금 이야기하는 포항공대 나와가지고 지금 중소기업 다니면서 애 낳고 잘 살고 조기 축구에 나가는 애가 삶에 의미가 없습니까? 행복하니까. 근데 자꾸 포항공대 나왔다는 뭐라는 의미로 가지면은요 이건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옳다라고 집착하지 마세요. 삶에는 다 제각각 어떻게 맛이 다 다른 겁니다. 맛이 다 다른 겁니다. 그냥 그 맛에 어떻게 어떤 장이 베이스로 가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 시듯이 다 다른 겁니다. 그 의미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어떤 예감을 가지고 있다. 그 예감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만이 진리라는데 그 진리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진정으로 네가 어디에도 구속되지 말고 자유롭고 그 자유를 네만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타자도 다 자유로운 존재라고 알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서로 인정하면은 그것이야말로 평화로운
삶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이야말로 고해에서 벗어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수단이 봤다 371부터 해가지고 731부터 해가지고 쭉 읽으면서 굉장히 그냥 다른 것도 탐색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이런 말이 들어와가지고 책 펴면서 읽을 수도 있고 해서 그냥 제가 그냥 기억나는 대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밖에는 너무 그냥 날씨가 시원한데 이 조그만한 방에 그냥 사람들 꽉 채우니까 답답하네요, 그죠? 답답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간도 절대 공간이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답답한 데서 말 계속 오래 하고 있으면요 나는 더 답답해지는 사람이에요. 저런 답답한 인사가 있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참 그렇게 폭염이 20일, 30일 계속됐는데 그것에서 하루아침에 벗어나가지고 또 가을이 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 가을 초입에 또 대원정사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그 폭염 속에 우리 거사님들 참 일하신다고 사업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고 또 우리 그 폭염 속에 또 우리 불자님들은 법회 나온다고 또 용수고 애쓰고 참 저 뒤에 그냥 그 공양강 가면 얼마나 더워요, 그죠? 저기 그냥 뒤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더운데 그걸 올여름 저기 그냥 열심히 그냥 또 공양 또 만든다고 고생들 했고 그다음 물 한 문제 또 넘긴다고 고생들 했고 내 마음 같았으면 싹 다 그냥 모아서 밥 사주고 싶는데 10월 4일 잔금을 치러야 돼서 돈이 없었어요. 마음만 밥 사주고 내년에 2월달에 워크숍을 가려고 그래요. 1박 2일로 놀자고 그러는데 근데 워크숍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실은 이제 그거 찍으면 안 되는데 1박 2일도 먹고 놀자는데 지금 카메라 계속 돌아가네. 아니 워크숍 보다 활기차게 여름 무더위 극복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오시면 맥주 한잔 쏘고 이만하십시오.
허체양몽대불고걸과 표준묘령무시라 슈거미를 최소단이되어 실계도멸불건 문중신심 경고용불대장 성전에 다시 만나세